이 도둑년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 온 주제 우리 집 돈을 훔쳐?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윤서진의 몸이 앞으로 확 끌려갔죠. 어머님, 아파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장명숙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금반지 어디 있어? 금값 좀 올랐다고 고세를 못 참고 손을 대? 서진이 배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명숙 씨는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갔죠. 당장 나가!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원 최덕만 씨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하루 후 아파트는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틀 후 내용 증명이 도착했죠. 사흘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를,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윤서진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장명숙 씨가 오후에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해놓으라고 했죠. 서진은 걸레를 꼭 쥐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칸, 또 한 칸씩 닦아나갔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후,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장명숙 씨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서진이 황급히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배가 무거워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았죠. 빨리 안 와? 지금 갑니다. 서진이 장명숙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왜 이래? 분명 여기 뒀는데. 장명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명숙 씨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내 금반지 봤어? 금반지요? 시집 올 때 시아버지가 주신 거야. 여기 있었는데 없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장명숙 씨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어머님 방은 청소할 때만 들어오는데 반지는 본 적이 없어요. 청소할 때 들어왔잖아. 그럼 봤을 거 아냐? 장명숙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 여기 너밖에 없었는데.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뭐? 안 가져갔어? 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범죄자를 보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해봐. 돈 필요했어? 아닙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간 건데? 귀신이 가져갔어? 장명숙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다른 데 둘 리가 없어. 장명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방 좀 보자. 네, 너 방. 혹시 몰라서.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확인은 해봐야지. 장명숙 씨가 서진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장명숙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서랍도 열었습니다. 속옷까지 꺼내 확인했죠. 가만히 있어.
서진은 문 앞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장명숙 씨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갈게. 근데 내일까지 안 나오면 경찰 불러.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명숙 씨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 끝에 털썩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저녁 8시였습니다. 남편 박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오늘. 응, 힘들었어. 박지훈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여보. 왜? 오늘 어머님 금반지가 없어졌대. 박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반지? 시아버님이 주셨다는 반지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가져간 줄 아시는 것 같아서. 너 안 가져갔지? 당연하지. 알았어. 박지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두셨겠지. 나올 거야. 근데 내일까지 안 나오면 경찰 부른다고. 에이, 설마. 박지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같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없었죠.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나오지 않았죠. 저녁이었습니다. 장명숙 씨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와봐. 거실로 나온 서진 앞에는 장명숙 씨와 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내가 가져간 거지? 장명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닙니다. 하루가 지났어. 안 나왔어. 저는 정말 모릅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아. 장명숙 씨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지훈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랬는데? 혹시 엄마가 깜빡하신 건? 순간 장명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깜빡했다고? 야, 박지훈. 장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이제 마누라 편이구나. 엄마. 됐어. 장명숙 씨가 서진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반지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장명숙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원래 저래. 참아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계속 움직였고 가슴은 답답했죠. 이게 맞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앉아 있었죠.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가져갔어? 안 가져갔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네. 장명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도둑년아. 장명숙 씨의 손이 서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금반지 어디 있어? 저는 정말. 장명숙 씨는 서진을 현관으로 끌고 갔죠. 여보, 말려요. 하지만 박지훈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는 비켜. 장명숙 씨가 서진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나가.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싼 채 숨을 헐떡였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목덜미가 욱신거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다행이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도둑년이 너무한 거지. 그래도 임신 중인데. 그럼 내가 데리고 자.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올까?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최덕만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최덕만 씨는 점퍼를 벗어 서진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구급차를 부를까요? 괜찮아요. 경비실로 가시죠. 여기 있을게요. 최덕만 씨는 물러섰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아빠, 그 이름이 보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전화해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저예요. 서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무슨 일 있어? 지금 복도에. 뭐? 왜? 시어머님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소 보내. 아빠가 갈게. 아빠, 괜찮아.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빠가 온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김초의 씨였습니다. 어머, 서진 씨? 괜찮아요. 괜찮긴요. 김초의 씨가 서진을 살펴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가 보였죠. 혹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집 들어와요. 괜찮습니다. 곧 아버지가 오세요. 그래요? 그럼. 김초의 씨가 들어갔습니다. 문을 조금 열어둔 채였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윤태준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빠. 윤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일어나자. 병원 가야겠다. 윤태준이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윤태준은 서진을 일으켰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나왔습니다. 누구세? 말을 멈췄습니다. 장인어른, 병원 다녀온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네. 제가 같이. 됐어. 내가 데리고 간다. 윤태준은 박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진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지훈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어. 윤태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정리해 줄게. 서진은 아버지 품에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하며 눈물을 흘렸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윤태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진을 진찰했습니다. 타박상이 있네요. 목 쪽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제발 괜찮아야 해. 10분 후였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합니까? 이틀 정도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 수속 부탁합니다. 서진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네, 아빠. 지금부터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이제 그 집에 안 돌아간다. 서진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넌 아기만 생각해. 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변호사, 나 윤태준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일이 생겼어. 지금 병원인데 시간 되면 올 수 있어?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윤 선배님, 왔어? 고마워. 윤태준이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세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내 딸이야. 윤태준이 서진을 소개했습니다. 시댁에서 폭행당했어. 오세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단서는요? 여기 있어. 윤태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세민이 진단서를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확보 가능해? 네. 내일 아침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고소는 이틀 안에 접수하겠습니다. 오세민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윤태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금반지 분실 사건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의심과 추궁, 그리고 어제 저녁의 폭행까지 오세민 변호사는 묵묵히 들으며 기록했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세민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목격자는 경비원하고 옆집 주민이야.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오세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내용 증명부터 보낼까요? 윤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보내.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작성하겠습니다. 좋아. 오세민이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윤태준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네, 아빠. 힘들지? 괜찮아요. 아빠가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빠 바쁘시잖아요. 서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빠한테 다 말해. 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세민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그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당황했습니다. 법원 공문인데요? 네. 사건 증거 확보입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폭행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 7층 복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였습니다.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복도가 보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고 나왔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을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복사 부탁합니다. 오세민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세민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최덕만 씨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해솔의 오세민 변호사입니다. 아, 네. 어제 저녁 7층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최덕만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민이 진술서 양식을 건넸습니다. 최덕만 씨가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8시 30분경 7층 복도에서 임신부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진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세민은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초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어제 저녁 일 때문에 왔습니다. 김초혜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뭘 보셨습니까? 장을 보고 올라왔는데 서진 씨가 복도에 앉아 있더라고요. 상태가 어땠습니까?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배도 부른데 김초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쓰겠습니다. 김초혜 씨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세민은 법률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장명숙, 발신 법률사무소 해솔, 귀하는 1시간 후였습니다. 내용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폭행, 모욕, 무고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세민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박지훈의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장명숙 씨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 증명. 그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장명숙 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박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엄마? 이게 뭐야? 장명숙 씨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박지훈이 주워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내가 뭐 좀 해봐. 장인한테 전화해. 엄마, 이건, 뭐가 이건이야. 빨리 전화해.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지훈입니다. 무슨 일이야?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내용 증명? 아, 그거. 윤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 내 딸 머리채 잡고 밖으로 쫓아낸 게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으면 머리채를 잡아? 임신부를? 윤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서진이한테 해야지.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됐어. 나는 법대로 할 거야. 장인어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뭐래? 장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법대로? 미쳤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층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대. 시어머니한테 맞았다던데? 임신 중인데 머리채를 잡았다며? 세상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명숙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쯧쯧. 장명숙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죠. 장명숙 씨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에 방송국 차량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박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MBC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임신부 폭행 사건 관련해서 취재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대법관 윤태준의 따님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대법관? 네. 모르셨습니까? 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인이 대법관이라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지훈이 문을 닫았습니다. 쾅! 거실에서 장명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법관? 장인이 대법관이야? 장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결혼할 때 안 물어봤어? 그냥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박지훈 대리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실 수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수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훈은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뛰어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경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지훈이 앉았습니다.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이수경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법관 딸 시댁 폭행으로 병원 입원.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이수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거나 징계를 받으시거나. 뭐라고요? 이틀 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대법관 사위라며?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윤태준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서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래야 제대로 끝난다. 윤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알아야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고개 숙이고 살길 바라지 않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윤태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장인어른,
저 지훈입니다.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사직하라고. 그래.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장인어른, 내 딸이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너 뭐 했어? 방 안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남편이, 남편? 그 사람이 내 남편 노릇했어? 윤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 오후였습니다. 장명숙 씨의 집 앞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통지. 장명숙 씨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폭행치상, 모욕, 무고, 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장명숙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박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우리 어떡해? 장명숙 씨가 울먹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 제가 알아볼게요. 박지훈도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장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이제 형사재판까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법관 윤태준의 딸이 시댁 폭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8개월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국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임신부를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미쳤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장명숙 씨와 박지훈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703호 시어머니, 임신부 며느리 폭행 사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이네요. 같은 아파트에 이런 일이. 단지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명숙 씨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피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장명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때린. 장명숙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박지훈도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윤태준이 오세민과 통화했습니다. 재판 일정 나왔어? 네. 한 달 후입니다. 증거는 완벽하지? 네.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모두 확보했습니다. 좋아. 윤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네, 아빠. 한 달만 기다려. 그럼 끝난다. 네.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훈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죠.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성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명숙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또 그 뉴스였습니다. 엄마, TV 끄세요. 장명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박지훈님 대출 상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시 상환 요청드립니다. 일시 상환이요? 네. 신용도가 급락해서 정상 대출 유지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되는데요? 8천만 원입니다. 박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요? 2주 안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뭐래? 대출 일시 상환하래요. 8천만 원. 장명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모르겠어요. 박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박지훈님 관리비 연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경매요? 네. 대출 연체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언제요? 한 달 후 예정입니다. 박지훈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경매래. 장명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 집이? 네. 안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장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진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그래. 친정으로 가자. 윤태준이 짐을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은 안 할 거예요?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서진아. 윤태준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이미 끝났어. 너도 알잖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태준의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방은 내가 쓰던 방 그대로야. 감사해요, 아빠. 서진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며칠 후였습니다. 박지훈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야? 윤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서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제발. 한 번만. 내가 무슨 얼굴로 내 딸을 만나?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제발 기회를. 기회? 넌 기회가 있었어.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그게 기회였어. 근데 넌 뭐 했어? 방 안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죄송합니다. 됐어. 돌아가. 장인어른, 다시 오지 마. 경고할게. 윤태준이 문을 닫았습니다. 박지훈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명숙 씨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이사 가야지. 어디로요? 친척집. 일단 거기라도. 장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엄마, 내가 제대로 못 잡았잖아. 장명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그러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박지훈도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건 뭐?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맞아요. 엄마 잘못이에요. 박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금반지도 나중에 엄마 서랍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엄마가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뒀던 거잖아요. 장명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금반지는 나중에 다른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진은 병원에 입원했고 고소장은 접수되었고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장명숙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다. 박지훈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첫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명숙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CCTV, 진단서, 목격자. 그럼 어떡하죠?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합의요? 네.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명숙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이 오세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 가능할까요? 글쎄요. 의뢰인과 상담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아빠, 저는 법정에서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내 뜻대로 해.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을게. 네.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지훈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장명숙 씨와 박지훈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박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장명숙 씨와 박지훈이 도착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고인,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론, 방청객들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장명숙 씨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반대편에 윤태준과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배는 더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죠. 박지훈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전원 기립. 판사 조은영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장명숙,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명숙 씨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치상, 모욕,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은영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 윤서진 씨를 금반지 절도범으로 몰아모욕했고 임신 8개월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먼저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의 머리채를 잡고 나왔습니다.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명숙 씨가 서진을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임신부를. 장명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진단서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피 열상, 경추 염자, 사지 타박상. 임신부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최덕만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어땠습니까?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초의 씨였습니다. 장을 보고 올라왔는데 서진 씨가 복도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에 어땠습니까? 시어머니한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장명숙 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은영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임신부에 대한 폭행이고 가정 내 폭력입니다.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오세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시댁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금반지 분실을 이유로 도둑으로 몰았고 결국 폭행까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금반지는 나중에 피고인의 다른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잊어버린 것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장명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오세민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장명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은영 판사가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장명숙 씨가 앉았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조은영 판사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반지 사건 때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안 가져갔는데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리채를 잡혔을 때 저는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제가 아니라 뱃속 아기가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걸.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은영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0분 후였습니다. 조은영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장명숙 씨가 떨리며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에 대한 폭행치상, 모욕,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합니다. 특히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조은영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장명숙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명숙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박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윤태준과 서진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은 공정하게 작동했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윤태준과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이 멀어졌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그래, 끝났다.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서진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명숙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사위, 그 사람 아니야? 면접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의 번호를 쳐다봤습니다. 전화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세민 변호사였습니다. 박지훈 씨, 오세민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 관련해서 의뢰인과 상담했습니다. 박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합의서 작성을 원합니다. 내일 오후 3시 역삼동 카페 베네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서진이도 나옵니까? 네. 의뢰인도 참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박지우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더욱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앉아요. 박지훈이 앉았습니다. 오세민 변호사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혼합의서입니다. 오세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없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집니다. 박지우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서진아, 여보. 아니, 지훈 씨. 서진이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기억나요? 저 복도에 앉아 있었을 때 당신은 방 안에 있었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끌고 나갈 때도 당신은 말리지 않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서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당신은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진아, 제발, 그만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우리 이제 정리해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 박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해? 네, 건강해요. 태어나면 볼 수 있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민이 펜을 건넸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박지우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합의서. 그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지우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극적극적. 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서진도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민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서진아. 박지훈이 불렀습니다. 서진이 멈춰섰습니다. 잘 살아. 아기랑 행복하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죠. 박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윤태준이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박지훈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게 끝인가? 정말 끝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죠.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윤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 잘했어. 감사해요, 아빠. 서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야. 너랑 나 둘이서. 차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진은 그 빛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가 왔습니다. 서진과 박지훈은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서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곧 출산할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어? 서진이 배에게 물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준비됐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진통을 느꼈어요. 아빠, 아파요. 병원 가자. 빨리. 윤태준이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5분이요. 분만실로 가시죠. 서진은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힘내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서진은 있는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진은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잘 살아보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왜 손잡았어? 잘생겼더라. 아빠,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윤태준이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회복해. 아빠가 다 도와줄게. 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퇴원을 했죠.
친정집에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서진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 거야. 약속해.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윤태준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재단? 네.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댁 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한부모 가정,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윤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전폭 지원할게. 서진은 환하게 웃었죠. 감사해요, 아빠. 몇 달 후였습니다. 사랑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쉼터 운영. 서진은 매일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아기는 윤태준이 봐주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상담 신청이 5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랑재단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률 지원, 쉼터, 심리치료, 취업 지원. 서진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기는 이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서진이 안아 올렸어요. 우리 아들 잘한다. 서진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한편 작은 원룸에서 박지우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랑재단이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서진이 나왔습니다.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TV를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이는 잘 살고 있구나. 나 없이도. 박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장명숙 씨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객도 없었습니다. 박지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죠.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금반지 때문에.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기가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주 왔어? 윤태준이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공원 갔어요. 그래, 재밌었어? 응.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서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기를 재운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어. 서진은 손을 펼쳤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내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눠줄 거야. 서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도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